오늘의 코인, 오늘은 비선실세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시그널 매매에 관한 전략들까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 한번 모셔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일주일 만에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네, 인사는 짧게 하겠습니다. 인사가 너무 짧아서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다양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트코인 현재 17,900달러 선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18,000달러 선이 고지에 있어요. 안 그래도 대표님과 제가 또 대기실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했던 사이에 대표님께서 500달러까지는 좀 더 오를 것 같다, 단기적으로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 17,400달러 선이었잖아요. 500달러였습니다. 500달러였었죠.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또 올라주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란 게 네.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500달러가 뛰어버렸는데 갑자기요? 네. 그 이유를 그때 대기실에서 잠시 좀 네. 나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메사리 리포트 쪽에서 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음. 비중을 좀 더 올해는 많이 가져가겠다 이제 리포터가 나왔었는데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박스권을 오늘 좀 돌파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더리움 상승을 따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더리움 상승을 정말 단기간에 따라가면서 18,000달러는 오늘 찍고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올 네. 초부터 이제 제가 그 연준이 금리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요.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그 2023년 들어서 코인 가격들이 점차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연준 특히 오늘 밤 발표될 CPI 지수가 둔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10월 CPI부터 계속 둔화를 지금 하고 있고 6개월 맞아요. 연속으로 네, 맞아요. 둔화의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과거보다는 지금 선반영을 저는 미리 좀 당겨서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저께죠. 네. 파월 의장이 좀 인기가 없어도 긴축은 유지할 거야라는 발언을 좀 했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 동상이몽이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채권 쪽 하시는 이 전문가들은 금리를 올해 인하할 수 있다의 베팅을 지금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준은 금리 인하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이런 뉘앙스를 풍겼을 때 이 인플레가 잡히지 않을 경우 여파가 더 크다 보니까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는 없고요. 2021년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연준이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2021년 말에는 거짓말쟁이죠. 작년에 연준 금리 3번 올릴 거야. 이제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 맞아요. 투자자들이 믿지를 잘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 때문에 위험 자산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고 이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잠시 뒤에 좀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네. 좀 재미있는 게 그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언론 같은 경우 최근에 위험 자산이 좀 하락됐을 때 부동산 집을 사려는 뉴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요?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네. 예, 왜냐면 물론 뭐 집을 현금 내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대출을 끼고 사는데 그렇죠. 하우스 푸어를 작정하고 만들려고 하는 건지 살펴봤더니 대부분 언론사 뒤에 지분을 건설사. 그러니까 언론사의 지분을 건설사들이 많이 가지고 그쵸, 있잖아요. 언론도 이제 뉴스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광고로 보일 정도로 투자자들을 혼란케 하는 극과 극의 전망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누구는 뭐 14,000달러, 뭐 누구는 이제 디지털 쓰레기다, 누구는 10만 달러, 25만 달러 간다. 투자자로서 이런 데 현혹될 필요 없이 그냥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이게 선반영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제 금리가 더 인하가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면밀히 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레버리지를 좀 줄이고 현금을 좀 확보를 해서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다시 한번 기다리는 것도 투자자로서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우선은 여기까지 이야기 좀 들어보자면은 뭐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또 그 전날 파월의 연설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그러한 또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또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반응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려할 정도의 발언은 아니었다라는 그러한 또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준이 애초에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지키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양치기 소년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좀 언론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CPI 지표 지금 예상치가 6.5% 정도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상회할 것이다라고 혹시 보시는지 아니면 부합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하회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지. 지금 대부분 6.5에서 6.6 6 정도 정도? 바라보고 네. 있는데 네. 저는 6.4 이하를 보고 있습니다. 진짜요? 오, 왜요? 왜냐면 그 근거로는 12월 바로 그 11월 CPI 같은 경우 7.6에서 7.7 정도 네. 예상치를 했었는데 7.1이 1이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너무 좋았죠. 네, 그 이유가 유가 자체가 음. 지금 거의 뭐 7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올해 그 유럽 같은 경우 유난히 좀 따뜻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쵸. 유가가 지금 더 치고 올라가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도 왔다. 그리고 주택 가격 하락을 이제 그거 꼽지 중요하죠. 않을 수가 네, 없는데 맞아요. 약간 조금 전에도 제가 집사라 얘기를 했듯이 음. 금리를 이렇게 크게 올려버리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이제 영끌이다. 뭐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를 때는 영혼 끌어모아서 사시는 분들도 있었고 물론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갔을 때 유동성 파티가 끝났잖아요. 네. 그럼 그게 빚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저축 금리를 올리니까 당연히 은행 쪽으로 자금이 몰릴 거고 그쵸. 대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을 빨리 상환하기 때문에 집값이 지금 거의 뭐 최근 유사 이래 가장 짧은 시간에 폭락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 부분을 미국 같은 경우도 반영이 된다면 아. 렌트비 하락으로 오히려 그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조금 부동산 시장까지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이유가 예전에 그 작년에 CPI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주택 가격이었거든요.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제 그 주택 가격의 비율 자체가 CPI에서 또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에너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잡아야 한다라는 게 또 문제다라고 대두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주택 가격은 정점을 찍고 또 하락되는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PI 지표에서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 주택 관련한 수치들이 정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CPI 지표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하회한 수치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살짝 우려되는 부분이 우려되는 고용이거든요. 그렇죠. 뭐 얼마 전부터 이제 고용이 너무 탄탄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그게 있는데 참 우리 시장의 악재죠.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게. 저는 뭐 고용이 탄탄하면 너무 좋지 사실 않나. 좋은 건데. 네, 너무 좋은 일인데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이후로 이 고용 불안정을 좀 겪었다 보니까 사람을 자르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사람을 뽑기가 힘들다 보니까. 근데 얼마 전에는 이제 뭐 코인베이스가 감축을 했고 어제는 맞아요. 국내 최대 뭐 블랙록이 네. 예, 모건 스탠리도 3,000명 그렇죠. 정도 감원을 감축한다고 한다는 알고 얘기가 있어요. 나왔는데 네. 깜짝 놀란 게 바이낸스는 올해 더 맞아요. 뽑을 거다. 맞아요. 네, 참 그 좋은 네. 얘기지만 뽑을 거다. 네. 불장을 우리가 대기를 하겠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제 자우상펑은 이제 불장을 기대해서 인원을 더 증축을 할 거다. 네. 더 뽑을 거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아까 말씀드린 고용이 이렇게 탄탄하다 보면 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물가 인플레가 내려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도 내가 고용이 좀 탄탄하고 급여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줄게 이거거든요. 조금 올랐어? 그래, 내가 살 수 있어. 이 정도 수준이면.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살짝 좀
그 인플레 관련해서는 우려가 되는데 이걸 사실 우려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눈물겨운 이유가 고용이 탄탄하면 좋은데 고용이 나빠지길 바라면 경기 침체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 연준이 바라는 게 경기 침체거든요. 경기 침체가 와야 인플레가 잡힐 거다. 근데 연준이 바라는 2%대 제가 봤을 때 이 지수는 올 수가 없다. 거의 뭐 향후 불가능한 수치가 아닐까. 그러면 연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CPI 지수 이하로 그 금리를 내린 적은 없어요. 무조건 지금 금리를 이제 제가 지난달 말씀드렸는데 뭐 2월, 3월, 5월 베이비 하면 한 5.25 정도 올릴 거라고 얘기했지만 CPI 지수가 그러면 5 이하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피봇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갈 길이 좀 있네요. 그래도.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하됐을 때가 더 문제가 되는 게 이 연준이 피봇을 한다는 거는 경기 침체가 바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오히려 위험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또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무조건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라고 해서 뭐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이제 100% 볼 수는 없는 거고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악순환들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행간에서는 연준이 불러일으킨 이 시스템의 오류다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나스닥 관련, 그 증시 관련인데 좀 오명이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뭐 나스닥 선물 이중대도 아니고 항상 커플링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그 다음 그래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나스닥 선물 지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게 이제 거의 조금만 더 내려온다면 코로나 이전까지 왔다. 그러니까 아유. 코로나 이후로 금리 인상폭을 거의 이제 그 지수가 더 하락분이 거의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눌린 다음에 반등이 나올지 반등은 저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피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반영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정말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그게 연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경기 침체가 경착륙이나 영착륙에 따라서 주가가 아니면 그 위험 자산이 더 빠질 위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고용이 좀 탄탄하고 지금 경기가 좋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내에 저는 금리 인하가 분명히 연준이 없다고 못 봐갔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5월 달에 저는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 보고 있고 예, 연말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연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보다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좀 보고 그러니까 파도를 그러니까 차트라는 이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좀 바람을 봤으면 합니다. 연준은 항상 말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언제든 정말 빠르게 변동을 좀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흐름을 좀 잘 읽어야지만 투자자분들은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그래프는 이제 그 비트코인이거든요. 조금 전에 본 나스닥 선물 지수하고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제가 이걸 그저께 체크를 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고 조금 더 나중에 눌러서 빠질지 그리고 지금 상당 빠질지 모르겠지만 이틀 전부터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프는 지금 상승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유가 나스닥과의 이제 디커플링을 좀 꿈꿔야 되지 않나. 그 이후로는 최근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올해 이제 리플 소송 이후로 알트코인의 이제 점유율이 좀 높아지거나 시장을 좀 장악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좀 건전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돼서 시장에 조금 그 활성화 그리고 생태계 확장을 좀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저는 이제 그 작년에 좀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런 위험의 좀 근본이 좀 되는 부분이 거래소가 아닌가. 그렇죠. 근데 제가 최근에 국내 이제 5대 연합체인 닥사 행보를 좀 봤었는데 너무 생각과는 좀 다르게 권력을 좀 휘두르고 있지 않나. 얼마 전에 그 심포지움을 열어서 이제 자율규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위메이드의 위믹스를 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수차례 이제 기준 잣대가 좀 다르다 얘기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패하지 않은 권력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 건전한 감시와 규제가 없다면 거의 뭐 사설 도박장과 다름없을 정도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들어와. 너 마음에 안 들으면 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크고 있는데 올해 좀 규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같은 경우는 좀 심도 있는 대화를 좀 나눠야 되지 않나. 이게 거래소만 대화를 나눌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눠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없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빗썸이라든지 두나무 관련 이제 이제 의장이나 대표님들도 무죄로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좀 그럴 거면 권동이도 그냥 국내 들어왔으면 해요. 네. 정말로. 김앤장이 있잖아. 김앤장이 있잖아요. 김앤장이. 있죠, 네. 네. 왜냐면 위메이드는 김앤장이 없었고, 네, 빗썸은 김앤장이 있었다. 타격 발언 들어왔으면 네. 한다. 권도영 그냥. 네. 네. 이럴 것 네. 같으면 샘 뱅크먼 프리먼도 그렇죠. 국내에서 받아서 김앤장이면 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국내가 워낙 처벌이 네, 낮으니까.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네. 너무 손방망이가 그쵸. 아닌가. 손방망이 처벌이죠. 네, 그리고 네. 마지막에 이제 상승 트렌드에 관련해서 언제까지 이어질지 제가 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텐데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장 마감에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그쵸. 네. 좀 활발하게 토론을 좀 나눠보실 수도 있고 보유하고 있는 이 가상 자산의 흐름을 제가 매크로 분석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이제 항상 저희 대표님 말씀하시는 차트 시스템 이 부분도 지금 상승 추세를 정확하게 좀 그리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지금 상승 트렌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 차트 분석, 저희 AI 시스템이 이 트렌드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을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상승세, AI 봇은 더 빨리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그널들을 미리 받아볼 수 있다면 단순히 이 선물 거래뿐만 아니라 이 시장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현물 거래에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요, QR코드 이용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의 코인 비선 실세 시간에만 딱 띄워드리는 QR코드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뿐 아니라 이 전반적인 거시 경제까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또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들을 마련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대표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